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뵀던 분도 있고 못 뵀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리아2라고 하신 분은 아침에 뵀던 분 같고, 아닌 분들은 오늘 지금 처음 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뵀던 분들 계시네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다른 인사도 만들어 볼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말고 뭐가 있을까? 인사. 이번 주는 아침 방송을 거의 못 봤네요. 피곤하셔서 늦잠 주무시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일찍 일어날 순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샐러드랑 삶은 달걀이랑 요거트랑 먹고 왔어요. 항상 똑같은 걸 먹어요. 점심에 리노아가 나타났다. 쿠왕! 어서오세요. 다양한 인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관심사는 뭐예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눈여겨보고 있는 애니,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게임 뭐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저는 요즘 심리학 책을 읽는 관심사가 생겼어요. 리하리하. 안녕하세요. 첫 돈의 테이프 끊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데 여친 안 생김요. 안 만든 거 아니시고?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만든 거 아니시고? 다이어트가 관심사다. 친구들이랑 날 잡고 야구장에 한번 갈까 고민 중에. 야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관심사가 야구다. 주변에 이성이 없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 이성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사귈 순 없잖아. 관심사랄까? 목표는 건강하기다. 안 아프기. 근데 야구장 가면 열받을까봐 분노들을 표출하면 생동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해봤잖아요. 소리를 질렀더니 의사가 뭐라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게 생동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야구장 가서 실컷 분노하시면서 그 분노를 생동감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동감인 거지. 분노라기보다가 생동감. 저도 안 다치기가 목표인데 올해도 실패했어요. 다치셨어요? 어디를 다치셨을까? 롯데라는 팀은 맨날 분노를 만들어주는 팀이라서 그 분노를 생동감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분노에서 생동감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분노라는 마음의 감정에서 생동감을 끌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분노를 막 하고 나니까 몸에 활력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생기가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왜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줬으면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 됐으면 하는 거는 본능적인 거라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주말의 아침은 늦잠이 기본이군요. 네, 평소에 못 잤던 잠을 몰아서 주무시게 되면 늦잠을 잘 수가 있겠죠. 자문행에서 밀렸던 대출금 갚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무릎을 다치셨어요. 뼈나 인대를 다친 건 아닌데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서 지갑이 아프대요. 좀 비싸긴 하죠. 그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참고만 지내다가 한번 터트리면 속이 시원해지긴 하죠. 그죠? 이불을 뻥뻥 차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그게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릎을 어쩌다가 다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하다가 다치셨어요? 아니면 운동하다가? 화병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속에다가 쌓아두면 분노가 되고 그게 화병이 되는데 이거를 잘 표출을 하면 생동감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활력을 준다? 분노가?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빨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오셨겠죠? 아침 방송 끝나고. 그쵸? 다양한 일들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청소하신 분도 계실 테고 병원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 지금 눈 떴어요? 오늘도 햇빛이 강하네요. 낮잠 자고 왔어요. 잠깐 한숨 눈 붙이고 오셨구나. 사실 지금부터 청소도 하고 해야 돼요.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채팅 쳐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잠을 잤으니 지금부터 주말 루틴을 시작해야죠. 아침 방송 끝나고 강아지 산책시켰어요. 더 더워지기는 뜨거워지기 전에 강아지 산책했구나. 잘하셨어요. 지금 자전거 타는 중인데 햇빛은 센데 바람이 불어서 덥진 않는다. 아, 적절한 바람이 불어서 땀을 식혀줘서 햇빛이 세긴 하지만 그렇게 덥진 않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일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절이라는 거는 모든 기운을 다 쓰고 오신 거죠. 기력이 소진한 거지. 토요일이라 업무가 그나마 많이 없어서 좋았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우리 리노비 칭찬합니다. 아침 방송 보던 거를 그대로 뒀더니 점심 방송까지 왔어요. 아침 방송 보던 거 제 아침 방송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 맞아요. 리누와 방송 보면서 가다가 밑에를 못 봐서 발 접지를 조심조심. 밖에서는 항상 조심. 집중. 뭔가 하고 있을 때는 집중. 저는 또 중2병 같은 한마디를 트위터에 쓰고 왔습니다. 삘이 받아가지고 방송 끝나고 책 읽고 하다가 삘 받아가지고 또 한마디를 중2병 같은 멘트를 날리고 왔습니다.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근데 진짜 좋아서 속에서 우러나서 쓰는 글이라서 중2병이랑은 조금 다른데 써놓고 보면 중2병 같아. 써놓고 보면 중2병 같단 말이야. 그게 문제야.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인데 써놓고 보면 중2병 같단 말이죠. 글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말인데 써놓고 보면 중2병처럼 보인단 말이지. 내재된 중2병? 내재된 중2병은 아니고 글 솜씨의 문제일까? 많이 안 써봐서 그럴까요? SNS에? 길게 감정일기로 쓰면 덜한데 SNS에 짧은 그 한정된 몇 글자 그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쓰려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말을 쳐내다 보니까 중2병스러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빼고 저 말 빼고 하다 보면 말이 조금 중2병스러워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성장은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에서 온다는 말을 배웠다. 일단은 현재부터 충실히 살며 즐기자.
그러다 보면 성장하겠지. 너무해. 그렇게 박제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준 그것도 말투도 그렇고 나 상처받았어. 우리나라에서 그걸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하죠. 상처받았어 나 지금. 익명의 후원자님 상처받았어요. 그걸 그렇게 박제하다니. 나 진짜로 속에서 우러나서 썼는데 그걸 그렇게 박제해가지고 중2병스럽게 적으시면 저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두부같이 여려가지고 상처를 확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뭐가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로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 열심히 살고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반성. 트위터 안에서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볼 수 있었네. 아, 부끄럽잖아. 감성을 중2병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가 안타까워요. 감성이라기보다가 내 안에서 그냥 우러나와서 진짜 쓰는 거예요. 감정일기 같은 거야. 감정일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거든요. 그것처럼 그거를 줄여가지고 트위터에 쓰는 거예요. 내 감정일기를 줄여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여쭤봤더니 그걸 왜 여쭤봤냐면 인간의 책에서 읽었는데 인간의 관심사에는 주 관심사와 부 관심사가 있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 관심사는 일단은 배를 채우는 거죠. 욕구 단계랑도 이어질 것 같아. 배를 채우는 건데 배를 채우지 않고 금강산을 보면 멋진 풍경이 하나도 안 들어오겠죠. 주 관심사는 배를 채우는 거고 부 관심사가 금강산을 구경하는 거다. 이런 건데 우리가 주 관심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욕구 단계에서 밑에 있는 거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이제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여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주 관심사가 무엇일까? 저의 지금 주 관심사는 인생의 두 번째 목표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 관심사는 방송 더 잘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와 부 관심사 뭘까? 아까 야구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신 거는 주 관심사보다가는 부 관심사 같아요.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주워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만 하면 지겹잖아요. 주 관심사, 뭐 아프지 않고 올 한 해 열심히 다치지 않고 일하기, 이런 게 주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한테는 또 취업이 주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냥 이 한평생 즐겁게 살자가 주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주 관심사랑 부 관심사는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방에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주 관심사가 다르고 부 관심사가 다르다라고 해요. 저는 주 관심사는 인생 두 번째 목표 정하기, 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방송을 더 잘해서 더 많은 리노비 분들을 힐링시켜 드릴 수 있을까? 지금은 주위에 민폐 안 끼치고 살아가자가 주 관심사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저도 민폐 안 끼치고 싶은데 살다 보면 민폐라고 하기는 그렇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멘토 언니가 저한테
진짜로 바쁘시지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시간을 내주셔서 뭔가를 해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민폐같이 느껴지는데 언니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민폐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생각인 거고 언니는 진짜로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민폐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민폐가 무엇이냐의 정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오신 두 분 다 환영합니다. 나는 민폐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민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내가 베풀어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너 전혀 민폐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상담 선생님한테 지적받았어요. 그거를. 리노아는 너무 폐를 안 끼치려고 생각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좋아서 베풀고 싶어서 하는 건데 리노아는 그거를 민폐로 받아들이면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어 라고 이제 상담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깨달았어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100% 민폐를 끼친다는 말은 조금 마이너스적인 의미니까 바꿔볼게요. 무슨 말로 바꿔볼까?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그 사람이 좋아서 나한테 자발적으로 주는 거라면 그거는 민폐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민폐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아놓고 있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나서 후회했는데 10시에 보내드릴게요. 제가 잡아놓고 있어서 죄송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싶어서 선택해서 오신 거니까 제가 잡아놓고 있다는 표현을 쓴 거는 여러분들한테 신뢰되는 거라는 걸 방송을 끝나고 나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을 제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봐주시는 거죠. 그쵸? 제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맞아요. 시청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앉아있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채팅도 쳐주시고 방송을 봐주시고 라디오로 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잡고 있는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신뢰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송 끝나고 잠시 제 표현을 반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계신 거를 제가 잡고 있다라고 그거를 여러분과의 관계를 제가 잘못 정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고 싶어서 제 방송이 좋아서 오신 분들인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잡고 있어? 라는 잘못된 생각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방송 끝나고 잠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매력은 쉬지 않고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입담이 아닐까. 너무 뻔뻔한가? 조금 뻔뻔하지만 그것도 재능 맞음? 감사합니다. 계속 말하는 것도 재능이죠. 여러분들이 채팅을 쳐주시고 소통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저체 아무나 못해요. 정말 나는 아무나가 아니구나. 나 좀 자부심 가져도 될 듯. 저챗 못하는 방송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난 저챗은 누구나 하는 줄 알았어요. 방송인이라면 저챗은 누구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재능이에요? 진짜? 재능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끊어지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재능일까? 오늘 방송은 1시 10분까지 하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오신 분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도 괜찮고 반가워요도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인사를 해보니까. 반갑습니다 하면 조금 격식이 있는 것 같고 반가워요 하면 조금 가까운 느낌이 드네요. 습니다체와 요체를 번갈아서 쓰는 거지. 문체도 좀 다양하게.
지금 마이크에는 소리가 안 들어갔는데 제 주변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리코더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마이크에는 아마 소리가 안 들어갈 텐데 리코더 부는 소리가 들려. 삑삑 삑삑삑 삑. 지금은 안 들리는데 잠깐 들렸습니다. 윗집에 꼬맹이가 부나? 배틀이다. 나도 불어줄까? 파피리를 불어줄까? 나도 불었다. 나도 맞대응이다. 학교 수행평가인가 보네요. 지금은 안 들려요. 잠깐 불다 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좋은 오전입니다. 만 리코더로 혼쭐을 내주자. 리코더는 없고 가차에서 뽑은 파피리가 있어요. 리코더는 없어. 아직은 오전이네요. 12시가 안 됐으니까 그러게. 안녕하세요. 좋은 낮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부에나스 타르데스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12시가 안 됐네요. 책을 읽고 있는데 심리학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읽어야 되지 저거를? 저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되지? SALVE 느낌표.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살베라고 이탈리아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예요. 아, 올라 같은 거구나. 올라. 하나 배웠다. 그러게요. 살베. 지식이 늘었다. 듀오링고로 이탈리아어를 배우는데 재밌어요. 듀오링고 쓰시는구나. 그거 재밌어요? 그거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했거든요. 단편적인 어학 지식이 아닌가 해서 저는 듀오링고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엉이가 은근 압박한다면서요. 부엉이 맞나? 어쨌든 그 초록색 새. 집요해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적합할 것 같다고? 문제 패턴이 비슷한 것 같은 점이 문제이긴 한데 저는 만족해서 쓰고 있어요. 월결제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독처럼 월결제일까요? 아니면 1년치 뭐 한 번에 결제 이런 걸까? 궁금해요. 저 어학 공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해서 그러면 한 달만 하고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내면 나만 손해네. 1년치 결제한 거니까. 작심삼일로 절대 끝내면 안 되는 거구나. 1년치 결제하면. 학원 같은 걸 다니기 힘든 환경이라서 이런 거라도 있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저는 오늘은 조금 전에 R 발음과 L 발음을 연습하다가 왔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혀를 잡아가지고 늘리고 싶었어. R 발음이랑 L 발음, L. 영어의 R 발음이랑 L 발음. rice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 다 똑같이 들리네 어째? rice. right. 그거 연습하다가 왔어. 연습하다가 왔는데 내 귀에 내가 듣기에도 선생님이 하시는 거랑 내 발음이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연습하다 왔습니다.
스페인 르르 발음 들으면 어떻게 내는 건지 감이 오지도 않던데. 적당히 못해도 그건 알아들어 준대. 르르 하는 거는. 외국인이 하는 거는 적당히 못해도 알아들어 준대요. 스페인어 선생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자신감을 갖고 하래요. 우리도 외국인이 한국어 발음이 좀 이상해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모국어가 아닌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방인은 어쩔 수가 없다. 이방인은 평생 이방인이다. 그러나 노력을 하는 거지. R 발음을 해보고 L, L, L 해보는 거지. 연습을. 최대한 해보는 거죠. 저의 부관심사 중에는 어학 공부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주관심사는 인생의 두 번째 목표 정하기, 부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학 공부하기, 외국어 공부하기, 부관심사. 이렇게 사람한테는 관심사가 두 가지가 있대요. 주관심사랑 부관심사. 여러분들이 주관심사를, 그러니까 매슬로의 욕구 단계랑 비슷한 것 같아. 밑에서부터 채워나가지 않으면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일단은 주관심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부관심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오늘 심리학책에서 읽었어요. 그걸 읽다가 밥 먹고 그리고 SNS 좀 해서 아까 위에서 도네로 읽어주신 중2병 같은 멘트도 좀 쓰고 그러고 있다가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오늘 화장은 안 했어요. 마스크 쓸 거라서 화장은 안 하고 그냥 나갈 때 입는 옷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입고 나갈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더워서 화장은 안 하려고 해요. 마스크 쓰고 나갈 거예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거지. 마스크 효과 확실하고. 그게 더 덥지 않을까요? 화장이 남자분들이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데 더울 때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화장이 이제 땀이 나면서 그러니까 뭔가 덮어 씌운 느낌이 나면서 얼굴이 더 덥게 느껴지거든요. 맞죠? 녹아내리는 얼굴 같은 느낌. 땀과 함께 이 화장이 떡져가지고 녹아내리면서 한꺼풀 씌웠던 게 떡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느낌이 싫어서 오늘은 화장을 안 했습니다. 마스크는 적당히 너무 더울 때 사람 없을 때는 벗어도 되니까. 잘생긴 남자들은 화장도 잘하더라고. 연예인들 좀 화장하죠. 안꾸꾸야. 나 오늘은 꾸안꾸가 아니라 안꾸꾸. 맞아. 선스틱 꾸준히 바르는 것도 힘든데 그쵸? 꾸준히 바르는 거 바르고 씻어내는 것도 또 일이죠. 폼클렌징으로 씻어야 되니까. 저도 잠깐 가서 자외선 차단제라도 바르고 올까? 화장은 안 해도. 근데 오늘은 얼굴에 뭔가 바르고 싶지 않은 기분이야. 이미 뭔가 한꺼풀 씌워진 느낌이. 아까 땀 흘려서 그런가? 제가 에어컨 온도를 설정을 이제 아침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에 열감이 올라와요 했는데 에어컨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였어. 다이소 가려고 나왔는데 엄청 덥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다는 분도 계셨는데 계신 곳에 따라서 또 날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반가워요. 다이소에 뭐 사러 가세요? 목록 적어갖고 가야 돼. 안 그럼 또 쓸데없는 것만 사갖고 온다. 나 다이소 가가지고 보다가 구두 주걱 사온 적 있어. 되게 뜬금없죠. 다이소 가가지고 구두 주걱 사온 적 있어. 분명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이소는 적어 갖고 가야 돼. 쇼핑 목록을 적어 갖고 가야지. 안 그럼 그 마굴에 빠져. 집에 있었는데 있었던 게 금속으로 된 거여가지고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사긴 샀어야 되는데 꼭 그날 살 필요는 없었어. 굳이 시내에 있는 다이소까지 나가서 구두 주걱을 사올 필요는 없었거든요. 굳이였는데 샀다. 쓸데없는 걸 사진 않지만 쓸데없는 거 구경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요. 구피, 먹이랑 분무기 그리고 플러스 알파 눈에 보이는 거. 자, 이건 미니 서랍이야. 클립밖에 안 들어가지만 무려 4단이지. 저건 사야 돼. 다이소 가면 뭐라도 과자라도 하나 사게 되지 않나요? 돌아가고 나서야 그거 사야 하는데 한 다이소는 마구리야. 그러니까 적어갖고 딱 그것만 탁탁탁탁탁 가서 사갖고 와야 돼. 안 그럼 저처럼 구두 주걱을 사갖고 오게 됩니다. 그날 꼭 구두 주걱을 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것도 시내에서.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유죠. 다이소는 사야 할 것은 까먹고 필요 없는 거 3만원어치 사오는 거. 3만원어치 살 게 그렇게 많아요? 과자 같은 거 좀 사고. 하지만 탁탁 사러 가는 도중에도 물건이 보이긴 하지. 그치? 그래서 나도 사게 됐지. 분명히 필요 없지만 가격이 2,000원이면 나도 모르게 담게 된다. 저는 다이소의 장난감들을 볼 때마다 늘 군침만 삼키곤 해요. 어떤 장난감, 뭐 슬라임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볼, 진짜 장난감, 뭐 티니핑 같은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는데 어떤 장난감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진짜 갖고 싶으신 거면 하나 정도는 사도 되지 않을까? 물총이라던가 간역화살, 그거는 조금 뜬금없긴 하다. 물총이나 간역화살은. 물총 사서 집에서 혼자 쏘고 놀기? 욕실에서? 아, 맞아. 나 어제 프렌즈를 왜 자막 안 보고 들으면 영어 잘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께는 프렌즈 1화를 자막을 끄고 봤는데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어제는 그래. 영어 자막을 켜고 보면 조금 더 들릴 거야 라고 영어 자막을 켰는데 그래도 역시나 속도가 빨라가지고 에베베 하다가 끝났어.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에베베 이게 뭐야? 에베베 하다가. 중간중간 아주 쉬운 것만 들리고 뭔가 쭉 이어서 얘기하는 거는 에베베 모드로 그냥 다 흘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자막이 있어도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문장을 들을 수 있겠죠. 1화를 가지고 계속 보려고 해요. 등장인물도 많고 다들 톤도 다르고. 저는 미국 출장 갔을 때 느꼈는데 단어의 캐치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단어의 캐치. 말은 쉬운데 에베베로 들려. 에베베로 들려. 출장 가실 정도면 영어 잘하실 것 같아요. 아마 잘하니까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겠죠? 에베베로 들리는 제 수준에 비하면 아마 상당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영어 못해도 출장 보낸다고? 진짜? 그래도 잘하는 사람 위주로 보내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갈 때마다 마인드를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능이버섯이다. 이렇게? 나는 영어를 엄청 잘한다. 자신감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번역기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판단하고 보내는 거죠. 못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 보낸다. 아, 팀으로 보낸다. 나는 능입어서 나는 못한다. 힝힝. 저도 에베베 모드입니다. 하다가 끝나. 하하, 너희들이 제주껏 알아들어야지. 영어를 못하는 상대로 뭘 할 수 있지 같은 마인드? 아랫배가 살살 아프네. 왜 이러지? 찬바닥에 앉아있어서 그랬나 아까? 줍은 AI 안경으로 번역 기능도 넣어줘서 소통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모국어를 땡 10년 한 내 놈들이 노력하란 말이다. 내 말을 알아들으려고 너희들이 노력하란 말이다. R, L,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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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f, elf, elf. 아랫배가 살살 아파. 화장실 가려는 건가? 몇 년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이 언어만 쓰세요 하고 세계 공용어를 정하는 거야. 외출 전에 항상 배가 싸르르 그건가?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 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L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잠시 화장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랫배가 아픈 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였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등본 뽑아야 하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또 외출하게 될 줄이야. 벌써 점심시간이다. 산책 갔다 온다고 생각하셔야 될 듯. 요즘 프린트할 곳이 있나요? PC방들도 프린트 잘 안 하던데. 그런가요?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불편하긴 하겠네요. 나는 또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가? 조금 위로 올라가자. 요즘 프린트 카페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프린트 카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있나? 뭐랄까, 프린트가 참 게르기예요. 매일 쓰는 건 아니고 가끔 쓰니까, 그쵸? 편의점에 프린트하는 거 있는데도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집단지성 하나씩 뭔가 알려주고 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대학교 주변이 거주지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긴 한데 말이죠. 해주는 데가 많아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편의점 알바는 이제 프린트도 써야 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뽑으면 잘못하면 잉크도 굳을 수 있어서 귀찮은 것 같아요. 프린터는. 관리사무소가 또 해주기도 한다는데?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가 무게 대비 금보다 비싸다? 진짜? 무인민원 발급 기계가 근처에 없어서 나온 김에 그냥 시내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동 중에 채팅 치면서 방송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심. 아까 넘어지실 뻔한 분 계셨죠? 조심. 방송 듣는다고 주의 너무 분산시키지 말기. 맞아. 아까 깨달았는데 인생을 제가 아까 바다에 투표하려고 하시는 김에 무인민원 발급기 하시는 것도 편의점에 기계가 있어서 고객이 알아서 프린트를 해가는 시스템이래요. 지도 앱에 출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노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바다에서 비유했잖아요. 바다라고. 무의식의 바다를 쪽배 타고 떠도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인생을 뭔가 마음이 회복 중인 단계의 제 인생을 바다에서 순풍이 불 때도 있고 역풍이 불 때도 있잖아요. 지금은 역풍이 불어가지고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구피 먹이가 품절 다이소에서. 어떡한데? 다른 다이소는 없나요?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뒤집히지 않도록 배를 살살 운전을 하면서 제 인생을 잘 운전해 나가는 거죠. 배는 운전이 아닌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배는 항해하는 거죠. 운전은 자동차고 배를 운전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항해, 그쵸? 일단 남아있기는 해서 다음에 사야겠는데 근처에 다른 다이소는 없어요. 그리고 안 뒤집히게 관리하는 게 선장의 역량이죠. 저는 일단은 역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뒤집히게 천천히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다. 또 중2병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도 피식 웃음이 나오긴 하죠. 세로 돛이 있다면 역풍에도 나갈 수 있을 텐데 제 배는 세로 돛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중이에요. 아주 작은 배라서 아주 작은 조각배라서 지금은 뒤집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폰 한번 확인했어. 뭐가 왔나 하고 메시지가. 닷을 내리고 잘 버티면 바람은 바뀌는 법이니. 그렇죠. 그래서 잘 버텨보려고 해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하고 아침 먹고 아침 방송하고 그리고 점심 방송 할 수 있는 날은 점심 방송도 하고 보통은 점심 방송 보다가는 오후에 운동이나 이런 거 갔다 와서 제가 오후 방송하는 날이 더 많죠. 보통 2회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후 방송에서 또 즐겁게 아침이랑은 다르게 조금 가벼운 분위기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는 방송하고 방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방송에서 매번 새로운 얘기를 뭔가 들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SNS에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와요.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느낌은 체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할 얘기를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갖고 오기는 합니다. 아까 주관심사, 부관심사처럼.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시간을 한 번 더 쓰고 싶다고 해서 오늘을 한 번 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 방송에 와주신 분들이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오늘을 함께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 좋은 얘기,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는 얘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리노아가 그런 좋은 얘기를 했었어 라고 기억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리노아가 했던 얘기 나쁘지 않았는데 중2병 같았는데가 아니라 리노아가 했던 얘기 나쁘지 않았어. 그 얘기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오늘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랑 뜻깊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발음이 신경을 안 쓰면 끝에 발음이 뭉개지죠. 가장 좋은 건 공감대 형성이다. 그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쉬우면 모두가 저챗을 하겠죠? 일단은 많이 방송을 통해서 웃는 거. 여러분도 웃고 나도 웃고 여러분도 방송 보는 동안 무표정하게 방송을 듣는 게 아니라 배시시 웃기도 하고 가끔은 깔깔 웃기도 하고 여러분도 웃고 저도 웃고 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커처럼 웃는 거 말고 입만 웃는 거 말고 진짜 눈까지 웃는 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이소의 어항용품 보면 물고기를 키워볼까 하는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성실하지 못해서 저도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물고기 수조 관리하는 거는 물도 갈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 먹이도 챙겨야 되고 할 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선뜻 제 주변에 해조가 아니라 수초 키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 보면 이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거든요. 수초 키우시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는 없고 수초만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라서 가능한 취미라고 생각해요. 돈 플러스 시간이 다 있어야 된다. 그치. 그건 그렇지. 뭘 하든 돈 플러스 시간은 필요하죠. 어떤 취미이든. 그나마 방송 보는 취미가 돈 플러스 시간이 덜 드는 취미라고 할까요? 돈을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아니면 1,000원씩만, 나는 하루에 1,000원씩만 돈해할 거야. 이런 거. 상한선을 정해두는 거. 그나마 방송이 돈 플러스 시간이 적게 드는 취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해버렸죠? 감사합니다. 익명의 후원자님도 쿨돈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지. 막 내가 쓸 돈이 예를 들어서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을 전부 다 방송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는 한 달에 뭐 제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원래 계신 리노비 여러분, 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제가 당황한 거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고 넘기자고? 그냥 웃어 넘겨? 저희도 쉽지 않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 쉽지 않음. 쉽지 않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에 좀 기대 보려고 했더니 여러분도 쉽지 않음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템플릿? 아.
뭔가 임시 제한했어요. 우선 임시 제한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냥 어그로예요. 내 반응을 보고 싶은 거구나. 맞죠? 당황하는 반응을 원하는 거지. 그러나 차분하게 리노비를 외쳤지. 차분하게 리노비 헬프를 외쳤지. 크악 이런 반응을 기대한다고? 어그로 늘어나면 팔로우하고 몇 분 뒤 채팅 그거 이미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안녕히 가세요. 밴을 한번 당했으면 안 할 법도 한데 또 하셨기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나가시는 분은 저쪽입니다. 요즘은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쁜 말을 전에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반응 안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나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좋은 말이기는 한데 뭔가 이상한 좋은 말을 해가지고 반응을 끌어내는 저런 어그로도 있네요. 한 번만 하지 계속하는 거는 고의성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컨셉상 장난으로 한 번 하는 거는 몰라도 저렇게 한 번 활동 제한을 당했는데도 또 하는 거는 방송에 물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딴 방에 가서 또 하겠지 뭐. 내 방에 이제 못 들어오니까. 직접적으로 나쁜 말 하면 계정 연동 밴이라서 저렇게 지능적 어그로 끄는 거라고. 장난도 앞뒤 가리면서 해야 하는데 한번 활동 제한을 당했으면 깨달을 법도 한데 바로 다시 하셨기 때문에 영구 제한했습니다. 잘했어요? 아, 칭찬받았다. 칭찬받았다. 기분 좋다. 자, 오늘은 멘토 언니 보면은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칭찬 스티커 한 장? 요즘 어그로 업계도 AI보다 잘해야 된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함. 내가 먼저 언니한테 다가가서 와 언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그 언니 쪽에서 항상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는 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호감이나 호의나 좋은 마음, 부끄럽지만 사랑이라고 할까? 그거를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나한테 퍼주는 것보다는 나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 내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줘보자 라는 느낌으로. 상담 선생님이 관계성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밀어내는 습성이 있다, 회피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서 표현이 힘들어.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근데 해보려고 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언니 너무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근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이 그러면 고비네. 오늘 한 번 첫 시도거든요. 첫 시도 해보고 잘 되면 다음 주에도 더 잘할 수 있겠죠? 사랑합니다. 고객님은 또 뭐야? 처음에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하시면 오히려 더더욱 당황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그럼 나도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근데 내 방송도 좀 컸나 보다. 저런 어그로가 한 주에 한 명은 들어오네. 지난주에도 오지 않았어요? 연구 제한 벌써 이번 주에만 2번째인 것 같은데? 내 방도 좀 큰 듯. 나 성장한 듯. 간질거리는 말 자주 하면 미소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쵸? 웃어야 돼. 나 많이 성장한 듯. 내 방에 벌써 이번 주에 연구 제한 2명이야. 어그로가 끌린다는 것. 조금씩 체급이 커지고 있다는 것. 팔로우가 늘고 있다는 것.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거를 만약에 막 치즈집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이러면 계속 저걸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방송하는 동안에.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런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치즈집 고객센터에 막 AI랑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막 구구절절 얘가요 제 방송에 와서 그래가지고요 벤 처리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걸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리누아 근육 커지듯 커져가는 팔로 나 팔에 이도 좀 생긴 듯. 만지면 약간 안에 뭔가 만져져 근육. 그러나 여전히 앙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에 뭔가 생겼어 근육이. 속 근육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하체도 만들면 될 것. 지난주에 하체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이번 주엔 하체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 사정으로 한 번 쉬고 제 사정으로 한 번 쉬고 했더니 운동을 웨이트를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요가 한 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지 다음 주에는 운동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 기분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운동하고 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능이버섯이 할 수 있어 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운동이 약간 마법 같아요. 운동하고 오면 약간 속에서 꾸물꾸물 스멀스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던 게 운동을 하고 오면 몸은 힘들지만 그런 생각들이 싹 씻겨나가는 것 같아요. 샤워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오면 그런 기분이 싹 사라져가지고 되살아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이 진짜 중요하다. 아파서 운동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들 운동 중독 같은 거에 빠지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긴 하죠. 맞아요. 사실은 매일 하고 싶어. 그러나 산책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매일 못해도 산책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비가 특별히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으면 산책은 매일 하고 있어요. 이제 핑크 덤벨 말고 좀 더 어깨가 일단은 좀 나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상체는 아직은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근데 핑크 덤벨만 하는 건 아니고 머신도 쓰고 있거든요. 머신으로도 하기 때문에 머신은 조금 무게를 실어서 하거든요. 완전 핑크 덤벨 수준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았다.
머신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신 중에 이제 성인 남자 체형에 맞춰서 나오는 머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리 조정해도 안 되는 머신도 있어. 사이즈가 안 되는 거지. 복근 운동하는 머신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 그거 나 못 써요. 그래서 복근 운동은 누워서 레그레이즈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머신들이 특히 서양인들 체형에 맞춰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서양 양인들 체형에 맞춰서 나오는 거는 너무 크다.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운동 진짜 좋습니다. 뭘 하시든 자전거 타시든 러닝을 하시든 웨이트를 하시든 요가를 하시던 필라테스를 하시던 아무거나 좋으니까 운동을 하세요. 진짜 몸과 마음이 둘 다 건강해집니다. 해야 하는데 말이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진짜로 회사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아침에도 시간이 없고 저녁에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스트레칭과 산책 그 정도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재활운동원에서 배워온 새로운 걷기법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뭔가 많이 어색하네요. 신경 안 쓰면 금방 원래대로. 저도 걷는 법을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예전에 배웠는데 제대로 못 걷는다고. 아직도 발을 조금 더 높이 들고 걸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발을 끌면서 걷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직도 못 고쳤어요. 저도 신경 안 쓰면 금방 원래대로 걸어요. 맨몸 운동만 하셔도 좋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팔굽혀펴기만 꾸준히 해도 몸 좋아지는 경우도 봤어요. 주변에서. 그쵸? 뭐든지 꾸준히 하면 효과가 나오죠. 발등을 올려주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저 발 끌고 걷는 거. 저는 근육들의 힘을 전혀 안 주고 걸어서 전부 무릎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게 걷고 있었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도 다리 많이 안 올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발을 좀 더 들어라 라고 질질 끌지 말고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 발 끌고 다니는 거 군대에서 1년 동안 갈굼 먹어서 고쳤어요. 그런 식으로 고치고 싶진 않은 걸. 혼나서 고치고 싶진 않은 걸. 오늘 문득 생각했는데 아까 책 읽다가 시간 얘기가 나와서 생각했는데 그냥 발등 쪽으로 발목을 올리고 10초 유지하고 내리는 거 3번씩 3회 하는 거 20분씩이라도 하면 좋아져요. 그치, 자연스럽게 고치는 게 최고지. 습관이 저절로 몸에 배도록. 발 끌고 다니다 보면 작은 턱에 걸려서 넘어지기 십상이라 몇 번 구르다 보면 고쳐짐. 저도 조심 다니는데 가끔 그러다가 턱 걸릴 때 있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시간 얘기. 시간이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인생에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는 한 번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 시간이 영원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살까? 내가 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살까라고 오늘 문득 그 생각을 했거든요. 메멘토 모리잖아. 이 시간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요. 좀 철학적인 문제긴 한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한 생각을 자꾸 하고 반복적으로 시간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욱하는 그게 올랐어. 분노를 또 생동감으로 바꾼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 나는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권리가 있는데, 뭐야, 내 머릿속에 있는 나쁜 생각 꺼져버려라고 아까 문득 책 읽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만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자원이 없음. 그쵸? 재벌 2세도, 그 다음에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미국의 트럼프 상도 24시간 살 수밖에 없죠.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면 아니요, 저는 오히려 힘이 났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다 가야겠다. 즐겁게 못 살면 나만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유한하기 때문에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무한하다라고 하면 조금 오래 해도 상관없잖아요. 다음에 다시 즐겁게 살면 되니까. 근데 유한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럼 나만 손해인 거야. 좋은 마인드라고 해주셔서 예쁜 말 항상 감사해요. 닉네임도 예쁜데 말도 항상 예쁘게 해주셔서. 무한하기에 의미가 없고 유한하기에 불태울 수 있다. 그쵸? 뭔가 소년 만화에 나오는 표현 같네요. 분노가 도움이 안 되는 것보다 그 생동감으로 바꾸니까 분노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즐겁게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 꺼져. 라고 분노를 이제 표출을 했더니 좀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리노아님은 무한시간이라고 생각은 하셨는데 자꾸 부정적인 무언가를, 또 리노아님이래. 리노아는 무언가를 생각하신 느낌이라 오히려 유한하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유한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 이제 목표만 찾으면 됩니다. 목표 찾기. 나의 주 관심사 목표 찾기. 인생의 목표 찾기. 마음가짐, 관점의 문제지. 그건 좀 찬찬히 좀 보면서 찾아보죠.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뚝딱 해결될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걸 설정할 필요는 없다. 뭐 세계 정복 이런 걸 할 생각은 없어요. 거창하게 세계 평화, 세계 정복 이런 걸 할 생각은 없어요. 큰 목표니까 급하게 찾으면 또 이게 아니라던가 목표한 대로 못 가실 수도 있으니. 인간 창가적인 작품들 대부분이 인간의 유한함을 대단하게 여기더라고요. 세계 정복 좋다고? 아, 나 등이 가려운데 등을 못 긁고 있어. 지금 답답해 죽겠어. 이 팔이 아직 안 올라가가지고. 등 가려. 등 가려, 등 가려. 세계 정복 정도면 묘하게 소박하다고? 어제보다가는 팔이 많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그래요. 어깨가 아파서 재활의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주사 맞고 와서 그저께보다가는 팔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손이 안 닿네. 그래도 아니면 30cm 자로 긁는 방법. 30cm 아니고 한 15cm 자는 있다. 얘가 닿나? 자로 긁고 있어. 근데 별로 시원하진 않아. 자로 긁고 있는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 다이소에서 구두 주걱 말고 효자선을 샀어야 했다. 저도 필요해서 방금 검색을 해보니 다이소에 해골 효자손이 있네요. 해골 효자손? 징그러울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게 좋아.
밤에 보면 무서울 듯 그런 거는. 요즘 효자손 디자인도 기발한 게 많죠. 골든 금속 효자손? 그건 또 뭐예요? 아까 감정일기 거의 한 페이지 쓰고 왔어요. 저 쉬는 동안. 뭘 이렇게 생각이 많고 할 말이 많을까? 한 페이지 꽉 채워서 쓰고 왔어. 해골 효자손이라는 게 길이 조절 가능한 금속으로 된 거다. 그냥 손가락만 해골처럼 뼈만 있고 평범하다? 생각보다가는? 징그러울 것 같은데. 저 하품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오후가 되니까 하품이 나네. 오늘은 봉사활동 가야 돼서 낮잠을 못 잔. 그때 뭐 평소에도 낮잠은 안 자긴 하지만 1시 10분까지 딱 방송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같이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오늘을 함께 즐기기로 해요. 적극적으로 즐겨보자. 리누아 방송 보고 전 먹어야겠다.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됐죠? 낮잠도 점점 줄어가는 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밤에 잘 자니까.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슝 하고 꺼져서 잤다면 요즘은 낮에는 그래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밤에 일찍 자요. 대신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서서히 조금씩이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압으로 좋아지고 있다.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품하다가 까먹었어. 어이가 없다. 하품하다가 까먹었어.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겨보아요 한 다음에 하품하고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약간 멍한 리노입니다. 새소리가 들려요. 짹짹짹짹 어우 짹. 바람 새는 소리? 그건 뭐지? 하품, 딸꾹질, 기침 등등 까먹게 하는 원인이 뭔지. 뭔가 삑삑거리길래 주방 쪽인 줄 알았어요. 리누아님의 코맹맹이 소리라고? 코킁 이 소리? 이거 아닌가? 오늘은 감자가 도착하면 버터 감자를 만들어서 체다 치즈 올려서 먹고 모짜렐라 치즈 올려서 먹어야지. 오늘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더워서 에어컨 청소해야 하는데 누가 해줬으면 업체를 부르는 건 어떨까요? 대행해준 업체. 물론 돈은 들겠지만. 나는 딸기잼 240개를 어떻게 소비하지? 50개씩 나눠줘야지 사람들한테.
아침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딸기잼을 주문했는데요. 이거를 잘 안 보고 주문해가지고 업소용 240개 낮게 포장된 걸 주문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50개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러기에는 제일 작은 에어컨이라 뭔가 가성비가 안 나와요. 하는 김에 다른 에어컨도 청소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오시는 김에. 딸기잼의 왕이 됐다. 빵에 발라 먹으려고 딸기잼 한 30개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박스를 주문하고 말았어. 240개야, 240개. 이런 실수 다신 하지 말아야지. 깨달았어, 이번에. 상품 설명을 잘 보고 주문하자. 딸기 음료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일단 일회용이라서 그나마 주변에 나눠주기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나눔해야지. 요거트에 섞어 드십시오. 그것도 좋네요. 바닐라 요거트에 섞어 먹을까? 저 양말 좀 신을게요. 슬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아직은 20분 남았지. 가족에게 딸기 할당제를. 딸기잼 먹어. 그냥 50개씩 나눠주면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나눔 사유 발주 미스. 빵 하나에 오늘 아침에 2개 발랐는데 딸기잼이 너무 많아가지고 딸기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는 딸기잼은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하지 딸기잼은 필요 없어. 딸기잼은 제 주변인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가끔 삼각김밥 200개 발주하고 살려달라 써놓는 편의점인데 그런 미스를 제가 했죠. 240개 딸기잼. 앞으로는 상품 설명을 잘 보고 사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은 그거 여쭤봐도 돼요? 내 방송에 뭘 원하고 오세요? 요즘은 순한 맛으로 바뀌어가지고 힐링이잖아요. 전에는 와사비맛, 매운맛, 도파민 리누아 보고 싶어 해서 오셨다면 잔잔함, 라디오, 리누아를 보러 와요. 건강하게 방송하는 걸 보러 오는 거죠. 라디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말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대화하러 저스트 리누아, 그저 리누아님 보러 오는 거죠. 잔잔하게 들으러 와요. 잔잔한 방송이구나. 채팅만 읽어줘도 돼요. 옛날에 리노비 숙청하고 매운맛 리누아도 맛있었는데 지금의 잔잔 리누아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라면 순한 맛도 먹고 매운맛도 먹어서 상관없어요. 전에도 딱히 도파민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리누아와 얇고 넓은 다양한 대화지. 같이 노는 거다. 요즘엔 서로 털 봐주는 온천 원숭이처럼 보듬는 거 보러 옵니다. 1번 시간이 맞는다. 리누아 본인이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랑 어서옵쇼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서오세요. 어서옵쇼. 어서오세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열려있길래 날벌레 마냥 들어왔다. 내 방이 열려있어서? 어서옵쇼는 너무 업장 같다고? 라멘집 들어가면 들을 것 같다고? 어서오세요 정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정도가 아침에는 적당한 것 같고 낮에는 안녕하세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장난스러운 감정이 다양해서 좋았고 지금은 가까워진 느낌이라 좋아요.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자주 화제가 나와서 2번 첫 번째 시간이 맞는다. 2번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자주 화제가 나온다. 두 가지 이유네요.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채팅 쳐줄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쳐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한층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인사만 하고 가끔 채팅 한 번도 안 치시는 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면 안 되니까 지적해가지고 누구누구님 채팅 좀 쳐주세요 이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속에 담긴 이야기 리노와 포함 리노비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쵸? 그렇게 지적하면 도망가니까 그러면 안 되지. 누구누구님 땡땡님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매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팅을 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만드는 거지. 누군누구님 하면 포상이라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부르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 정도 채팅 규모와 이야기 잘 들어주는 방송이 흔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포상이에요? 포상이라는 분도 있고 저렇게 움찔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골 손님이 반응해준 아저씨들 도망간다고? 아, 그냥 적당히 모른 척 해줘요.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착석하셔서 얘기 들어주세요. 정도로. 아침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아침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유도 안 해도 채팅 되게 많이 쳐주세요. 아침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거리감이 좁혀져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 아침 방송은. 오히려 오후 방송이 더 힘들어요. 오후 방송이 더 수줍어하는 분들이 많아. 아침 방송에서는 이미 많이 거리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면 따라와 주시거든요. 오후 방송이 반응을 끌어내기가 더 힘들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쵸? 수줍은 리노비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사만 하고 조용히 근데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평일에는, 오늘은 아닌데 평일에는 일하시니까 라디오로 이어폰으로 한쪽으로 꽂고 들으시면서 채팅을 못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리하만 치고 가만히 계시는 거지. 그런 분들이 평일에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다르고 오늘은 주말이니까. 폰으로는 채팅 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아침 방송 때 보통 일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라디오로 들으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타가 많이 나서 폰으로 채팅 치는 거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폰으로 채팅 치다가 대화 주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아, 내가 막 열심히 치고 있는데 제가 화제를 전환해가지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이미 타이밍이 끝났다. 그 어쩔 수 없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당당하게 폰으로 보고 있어요. 어디 멀리 좋은 데 가시나요? 폰 그리고 쓰려다 자꾸 전송을 눌러버려서 말이 조금 길어지면 이미 타이밍이 지나가 버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A에 대한 주제 이야기하길래 A 이야기를 치고 있는데 이미 B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농담이 생각났는데 이미 버스가 출발해버림. 괜히 눈치 없는 사람 돼버려. 그래서 못 친다.
치지직 앱이 라디오로 듣다가 채팅을 치면 채팅 보내는 버튼이 가끔 고장난다. 아, 그런 오류도 있어요. 라디오 모드는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휴대성이 있는 대신에 그만큼 단점이 있죠. 모바일 치지직 앱이 채팅이 불안정하다. 그건 처음 알았어요. 치지직 문제구나. 새로 고침을 해야 돌아온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앱을 안 써봐가지고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고객센터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게임 스피드런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시간 줄이는 게 잘 안 되고 게임만 터지는군요. 유유 리노아님은 하는 게 잘 안 될 때 멘탈 회복하는 방법 있을까요? 망도네 감사합니다. 안 될 때 이번 주에 터득한 방법인데요. 약간 분노가 치밀 때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 때 첫 번째 방법,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으악! 네가 뭘 알아! 하고 왜 안 되는 거야? 억울하잖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팔다리를 버둥버둥 대는 거야. 그 다음에 멘탈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감정 일기를 씁니다. 종이에다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쏟아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아니면 하는 일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그냥 진짜 나오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감정일기만 쓰면 너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더 감사일기라는 거를 써가지고 오늘은 달걀이 예쁘게 까져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오늘 아침에 식빵에 발라먹은 딸기잼이 너무 맛있었다.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감사일기를 한 3가지 정도 토픽을 써가지고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멘탈을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멘탈도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두 개를 분리합니다. 감정일기와 감사일기. 멘탈 터질 때는 다른 쪽으로 몰입해 보는 것도 회복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읽거나 좋은 말이 써져 있는 책, 좋은 말이 많은 책 있죠. 심리학 책이나 자기계발서 같이 좋은 말이 많은 책을 6분 정도만 읽어도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정신을 전환하는데, 기분 전환하는데, 그래서 책을 6분 정도 읽어봅니다. 그리고 잠깐 멍하니 책을 보다가 SNS를 켜가지고 헛소리를 적어. 중2병 같은 헛소리를 적어. 트위터에. 리노비들이 봐주겠지 하면서 헛소리를 적어요. 게임 스피드런이라면 플레이를 녹화하고 보면서 천천히 피드백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스피드런 이벤트 쇼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목표가 안 나와요. 이미 녹화는 하고 계시대요. 멘탈 싸움이니까 감정일기나 감사일기, 그 다음에 소리를 한번 질러보는 거지. 기합이다. 저는 뭔가 일이 꼬이면 일단 밥 먹으면서 휴식을 취해요. 안 풀린다고 붙잡고 있어봐야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잠깐 거리두기. 제 채널에 이미 수십 개 올려놨어요. 녹화는 하셔야겠죠? 그래야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오늘 같은 날은 높은 하늘만 봐도 기분이 전환될 것 같아요. 하늘 한번 창문 열어가지고 하늘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조금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도움이, 이 수많은 얘기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를. 하지만 더운 건 함정, 여름이니까요. 초여름이죠. 이제는 27도, 5월 30일 완연한 초여름, 내일부터 6월 1일이니까 여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나 악기 같은 거는 쉬는 동안 뇌가 정리해줘서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잘 될 때가 있대요. 저거 좋은데?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서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산책을 다녀오셔가지고 머리를 비우는 거야. 이거는 제 방법인데요. 저는 산책을 해서 머리를 비웁니다.
산책을 할 때 음악 같은 걸 안 듣는 것도 포인트예요. 뇌에다가 불필요한 그런 가사가 있는 음악이라던가 이런 걸 안 넣고, 제가 한국 및 아시아권의 유일한 라이브 스피드러너라서 도움받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다. 아, 유일한 언니가 붙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일단은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오죽하면 여기 와서 물어보셨겠어요. 저한테. 좀 쉬시는 거, 일단은 산책을 하신다든지 한숨 주무신다든지 좀 리프레시 하시는 시간이 일단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 디코 채널은 시간이 안 맞아요. 무의식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게 조합되고 개선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요즘은 뭔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적어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시간이 아깝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항상 뭐가 해. 그거 제가 하는 건데 나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병적인 거야. 그거 멍 때리는 시간이 중요하대요. 그거 하지 마. 나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 나빠. 조급함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 진짜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풍경만 보고 음악도 안 듣고 그냥 무작정 걷는다든지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뇌를 쉬게 해줘야 돼. 안 그럼 우리 뇌가 디스크 조각 모음을 못 해가지고 얘가 고장나요. 연구 논문은 항상 리젝트 됐는데 정작 블로그에 이 분야는 왜 한국에서 연구 환경이 구린가를 주제로 글 쓰니까 교수님이 진짜로 학술지에 그거 논문으로 내라고 해서 턴페이퍼 미루고 씁니다. 턴페이퍼 쓰시고 계시군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도내로 길게 사연도 주시고 1,000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 수면 시간이 7, 8시간인데 요즘 평균 5.1에서 2라고 하니 수면이 최고다. 그치? 잠 은행에 빚이 많으면 안 돼. 귀도 쉬어줘야 돼. 우리 오감도 여러분 쉬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오감도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 게임 스피드러너 하신다는 분도 오감을 한번 완전히 쉬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슬슬 나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길게? 이건 또 뭐야? 조금 길게 인사를 하고 내일 아침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후 방송에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내해주신 분들, 큰돈 도내해주시고 고민도 나눠주신 분들 감사하고 채팅 쳐주신 분들, 라디오로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또 뵙도록 해요. 여러분도 오늘 사랑한다고 잘 표현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상쾌한 기분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도 딸기잼에 발라서 딸기잼 한 개만큼의 분량을 소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잔잔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평화롭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오늘 하루 남은 하루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리또리또 또 라디오만 들었지만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뿅.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끝날 때 하는 얘기 있죠? 그러면은 뿅! 내일 뵙도록 할게요.